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식품 안전 문제는 항상 국민들을 괴롭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위생 문제가 있는 식품들이 연이어 폭로되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길거리 간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한 네티즌이 도우인에서 영상을 게시하며 호남성 장사시 태평거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한 취두부 가게 주인이 취두부를 씻기 위해 세면대 하수관을 이용해 물을 받는 장면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이 가게 주인을 찾아냈고 그는 동일한 꽃무늬 외투를 입고 취두부 가게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사에서 한 취두부 가게 주인이 공중화장실에서 원재료 취두부를 씻는데 세면대 밑에 하수관을 빼서 취두부 재료에 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여기가 바로 그 취두부 가게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당황하고 있어요. 보세요. 옷도 똑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할아버지 길거리 노점상의 위생 문제 아시죠?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는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요. 침, 구토물, 소변, 걸레 세척, 각종 더러운 것들을 씻는 곳이에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게 바로 진짜 취두부네요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취두부는 호남성 장사시의 유명한 간식으로 취두부를 악취 나는 양념에 담가 발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량도 적습니다. 많은 불량 상인이 취두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오물수나 하수 등을 이용하여 두부의 악취를 더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중국 매체 법제일보는 장사에서 생산되는 불량 취두부 제작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일부 길거리 노점상이나 유명 브랜드 취두부는 불량 작업장에서 제조되며 두부를 담그는 양념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분뇨와 악취 가루와 같은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여 취두부를 만들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23일 북경에서 활동하는 한 영상 블로그가 실험을 진행하여 취두부가 어떻게 검은색으로 변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황산철을 조금 묻히고 그 다음에 황화나트륨 용액에 넣자마자 바로 검은색 두부로 변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블로그가 불량 취두부를 만드는 작은 작업장을 찾아가 탐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가게 주인에게 취두부 만드는 과정을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에 뭐 넣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야, 이거 한 번에 바로 검은색이 되네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발효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노점에서 팔거나 야시장에서 아니면 길가에서 작은 손 수레로 파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사갑니다. 야시장의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취두부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끔찍하다. 돈을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사람의 건강을 완전히 무시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마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그것에 무책임한 감시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악행의 이익 사슬의 일원으로 공범자이자 보호막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듯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중국에서는 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사업을 전담하는데 김치마을, 두부마을, 그리고 커튼과 매트리스를 만드는 마을 등 이들이 중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안 보이면 모르지만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불량식품을 이야기할 때는 하수구 기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유조차에서 필요에 따라 식용유와 석유 제품을 번갈아가며 운반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년간 존재해온 하수구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 또한 매우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여러분 모두 보세요.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절임 채소를 좋아합니다. 맛이 새콤달콤하고 입맛을 돋우며 밥과 잘 어울리죠. 하지만 그들의 제조 환경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슈퍼마켓에서 사는 절임 채소와 절인 오이입니다. 봐요. 썩은 무릉덩이 보이죠? 보이죠? 정말 천벌받을 일입니다.
이 영상은 양배추를 절이는 실제 환경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맛있는 과일 주스와 음료를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뒤에 숨겨진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이거 봐요. 과일 주스, 음료. 이제는 마시지 마세요. 이게 뭐죠? 봐봐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머리를 굴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남을 해치고 결국 자신도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식품 위생 안전 문제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1일 강서 공직대학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쥐머리를 발견했지만 해당 대학과 시장감독관리국은 그것이 쥐머리가 아니라 오리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쥐를 오리라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강서 공직대학에서 발생한 쥐머리 오리목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식사 중 쥐를 발견한 사건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한 네티즌은 강소성 사양현의 금오야 양고기 집에서 양고기 호거 테이크아웃을 주문했는데 그 안에는 반쯤 잘린 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에 따르면 양뼈 옆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쥐의 머리, 수염, 치아로 보입니다. 12월 13일 양고기 호거 테이크아웃에 쥐 반쪽이 들어있었다는 주제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방에 반조리된 양뼈와 양척추뼈가 담긴 통이 놓여 있었고 쥐가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맛있게 씹어 먹었을 것이다. 아마도 먹다가 배불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음날 주방장이 여러 통에 반조리된 뼈들을 끓이기 위해 가져갔고 쥐는 반응도 하지 못한 채 대형 냄비에 들어갔다. 그런 뒤 그것이 식탁에 올라가고 운이 좋았던 손님들이 그것을 맛보았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는 쥐다. 나는 올해 오리가 되고 소도 되고 연말에는 양이 되었다 라고 풍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014년 10월 한 중국의 아이가 큰 주황색 고양이에게 포장된 간식 오리발을 내밀자 고양이가 2번 정도 냄새를 맡더니 바로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양이도 2번 냄새를 맡더니 급하게 도망쳐 버렸다고 전해지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내 오리발 먹어봐. 먹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먹을래? 이런 포장된 간식을 고양이가 그냥 냄새만 맡아도 구토했다는 사실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많은 병을 앓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한 텍스트 스크린샷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중국인은 서 있을 때는 철인 3종 선수지만 누워 있으면 원소 주기율표다 라고 적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이민건강 체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 이민자의 체내 납 용도는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보다 44% 더 높고 카드뮴 농도는 60% 더 높으며 수원 농도는 530% 더 높고 뉴욕 현지인들보다 수원 농도가 660%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이 중국의 먹는 주식이 배틀이라고 농담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를 대충 불량식품, 각종 불법 자급장 또는 화학 첨가물로 만든 과학적인 악행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중국 식품 문제의 배후인 중국 정부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뉴스들이 충격적이지만 다음 뉴스는 정말 충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산동지방의 네티즌 우화찰이 틱톡 플랫폼에 짧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해시 초촌위고 산업단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검은 털이 달린 끔찍한 고깃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바에 따르면 금속 식판에 있는 한 조각의 고기 껍질에는 짙은 검은색 털이 가득 자라 있으며 그 털은 꽤 길고 분명히 돼지털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이상한 고깃덩어리를 발견한 후 식당 매니저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식당 매니저에게 말했더니 그는 이건 돼지 몸에서 나온 털이라며 그냥 그걸 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매니저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건 증거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건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짧은 머리카락과 두피 같기도 하다. 그냥 보기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돼지고기 판매 업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도 전문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털은 사람의 것처럼 보이고 지방 색깔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10년 넘게 팔았는데 이런 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돼지털은 훨씬 더 굵고 거칩니다. 그리고 돼지는 검역을 받고 도축되며 체표는 매우 깨끗합니다. 털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돼지목 부위는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이 영상 속 고기는 너무 이상합니다. 네티즌들은 무섭다고 표현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이나 크기상 남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처럼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건 분명 머리카락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사회는 이미 인육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공개된 이상한 자료에 따르면 이 끔찍한 고기 조각이 나온 식당의 위치가 의문이 듭니다. 산동성 위에시 위고산업단지의 위고그룹은 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그 자회사는 산동위고 정형외과 재료 주식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전의 산서에서 발생한 시체 밀매 사건과 연결지으면서 자세히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4년 8월 중공의 주황기업인 중국 핵공업 그룹 산하의 산서 5서 회사가 중국 각지의 장례식장과 병원으로부터 대량의 시신을 구매하여 뼈 부분을 가공하여 이식 재료로 만든 뒤 이를 중국 각지의 정형외과 병원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뼈로 이식 재료를 만든다면 고기는 어디로 갔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산서 오스와 같은 정형외과 재료 회사들이 구매한 시신에서 나온 사람의 고기가 비밀리에 시장이나 식당에 유통되는 것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2014년 8월 5일 천진의 한 여성은 라면 친구라는 브랜드 햄 소시지를 사서 냉면과 함께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햄 소시지 겉면에 마치 눈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이 끝난 후 저희 쪽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겠습니다. 2013년 9월 광서 유주 시민이 한 식당에서 뼈다귀 국물을 먹던 중 뼈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자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이 생전에 뼈가 부러졌었나? 우주 반점의 뼈다귀 국물에서 정형외과용 티타늄 핀이 나왔다. 혹시 사람 고기가 아닐까? 어떤 네티즌은 영상 속의 핀이 일반적인 쇠못이 아닌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티타늄 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티타늄 핀이 꽤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대를 다니는 네티즌의 댓글은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의대에 다니면서 1학년 때 해부학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끝날 무렵에야 다시 고기를 먹었는데 포르말린에 담겨있는 해부용 시체의 기관 조직이 소고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식당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뼈다귀 국물에 대한 비용을 면제해 주었지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은 여러 가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2021년 3월 28일 중국 광서성 유주시에서 한 여성이 구매한 짭짤한 소시지에 사람의 이빨이 나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소름 끼친다고 반응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미국에 거주하는 전 중국 언론인 조남근은 X 플랫폼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개월 전 중공 공안 당국은 8,000구의 시체가 불법으로 유통 및 가공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사건은 중국 여러 제약회사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사람의 뼈가 칼슘제로 가공된 사실이 네티즌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화장터에서 시체의 지방이 수집되어 가공 및 유통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중국 사람 뼈가 가공되고 시체의 지방이 불법으로 유통된다. 8,000구의 시체에서 나온 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매년 100만 명이 실종되는 중국에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인체 장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어 이식된 후 남은 부분은 어디로 갔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8월 19일 산서 5서 시체 밀매 사건이 폭로된 후 조남근은 X 플랫폼에 글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4,000구의 시체가 중공 정부에 의해 우연히 공개된 후 상장 기업들이 인체 조직을 심층 가공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대공황을 일으켰다. 중국 국무원 신문처와 인터넷 관리부서는 즉시 진실을 은폐하고 전면적인 논의를 차단했다.
그는 상해의 장내 회사가 대형 식당도 운영하고 여기에 숙성된 조리식품과 미리 포장된 냉장, 냉동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며 웹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첨부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게시한 네티즌은 큰 울음과 공포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복수원 그룹은 상해, 충칭, 합비, 제남, 정주, 금주, 하문, 남창 등 22개 분해가 있는 중국의 장내업 체인 대기업입니다. 이 그룹의 사업 분야는 묘지, 장내 서비스, 장내 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일선 도시인 상해에서 장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떻게 동시에 대형 식당을 운영하며 심지어 조리된 숙성 음식과 미리 포장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는 매우 깊은 이익 사슬이 존재하며 그 배후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배경을 가진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무서운 것들을 먹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중공 치하에서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비밀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분노는 결국 중공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